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어떤 절차 중에서 네 번째 이제 마케팅 혼합입니다. 마케팅 혼합 지금 믹스라고 하죠 우리가 믹스. 자, 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서 마케팅을 중시하는 것은 어떤 좋은 시설이라든지 양질의 프로그램 그리고 우수한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냐면 청소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의도적이고 그다음에 조직적인 이 개입을 함으로써 마케팅 믹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에 여기는 의도적이고 그다음에 조직적 이게 개입이 함으로써 이 마케팅 믹스를 적극적으로 여기에서는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믹서라는 것은 마케팅 혼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의 제공자가 특정의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수단들을 여기에서는 여기 뭐 좀 빠졌네요. 조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 믹서는 여기는 마케팅 믹서라는 것은 여기는 어떤 면에서 네 가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제품,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홍보. 여기 어떤 4의 모델, 이제 4P라고 하는데 4P의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서비스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여기에 플러스 네 가지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는 사람, 피플이죠 사람. 그 다음에 물적 증거,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 요거 이제 세 가지를 더 플러스해서 이제 7개, 예? 7개의 어떤 모델을 제시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제품의 주요 어떤 소비자 계층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성향 요구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시장 분할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인해서 마케팅 믹스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죠. 청소년 프로그램에 적용한다면 여기에서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마케팅을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이 적합한 어떤 면에서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참가비, 장소,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홍보 이런 차원의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마케팅의 혼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이 프로그램에 참여는 의무적인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의무적인 것 플러스에서는 이제 자발적인 게 많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이러는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비슷한 어떤 주제와 내용의 이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서 자신의 어떤 심리적이고 그리고 경제적 조건과 이 진로 탐색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프로그램의 선택은 관심과 흥미, 그래서 이 관심과 흥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과 흥미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어떤 기대되는 가치, 이것들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관심과 흥미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가치.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어떤 흥미나 가치 등을 어떻게 줄 수 있고 그것을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라는 어떤 마케팅 차원의 숙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 차원의 노력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들이 원하는 이 흥미나 가치, 이런 어떤 속성을 어떻게 내포할 것인가를 이제는 직결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기에서는 비더라는 사람은 뭘 얘기를 하냐면, 자, 가시적 속성, 이 가시적 속성과 핵심적 속성, 여기에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뭐냐면 이 가시적 속성이라는 것은 가시적 속성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두 번째는 이제 가시적 속성과 핵심적 속성인데, 가시적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참가자에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조건들을 지칭하는 것. 그래서 학습 자료라든지 어떤 교재, 여기 어떤 교재의 품질이라든지 강의실 시설, 강사 경력,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는 이 등록 절차나 각종 부가 서비스 제공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핵심적 속성은 뭐냐면, 자,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는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자,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품의 어떤 높은 판매 수준을 기대하기 위해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청소년들의 어떤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프로그램의 핵심적 속성은 뭐냐면 프로그램의 어떤 충분 조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핵심적 속성이 여기에서는 전제가 되지 않은 채로 가시적 속성만 강조하면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시설 등이 잘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청소년 스스로가 이 얻고자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획득하기 어렵다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참여하지 않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가시적 속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어떤 면에서는 이 프로그램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적 속성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상을 줌으로써 참여를 유도하는 이러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홍보입니다. 자, 홍보는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자가 잠재적 참여 대상자인 이 청소년에게 적절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특성과 장점을 알리고 그리고 그 장점을 획득할 수 있는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는 프로그램의 어떤 잠재적 참여 대상인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의 어떤 강점을 알리고 그리고 그 강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 정보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청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요구와 필요와 요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청소년 기관이라든지 단체의 어떤 프로그램 홍보는 이런 정보 부족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청소년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기관이라든지 단체는 이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서 청소년 자신이 원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그리고 교육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 정보 제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 획득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해서 보다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학원 그리고 관련 기관의 어떤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뭐가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죠? SNS. 이 SNS를 이용해서 보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어떤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SNS 요즘은 어떤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중요한 요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장소입니다. 자, 마케팅 믹스에서 장소는 어떤 면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떤 시설, 뭐냐 하면은, 자, 청소년 기관 및 단체의 공간적 속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물리적 편의성과 장소의 어떤 상징적 가치, 이게 이제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리적 편의성이란 뭐냐 하면, 자, 청소년 기관과 단체가 보유하고 있거나 활용 가능한 어떤 시설, 그리고 접근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유용성을 가리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는 크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크로스가 자, 기관이라든지 제도적 장애 요인 이런 것들의 참여 저해 요인 중 하나로 분류하였듯이, 청소년 기관과 단체의 어떤 물리적 편의성은 청소년이 참여를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참여를 위해서 청소년의 어떤 요구와 그다음에 신체적 요건들을 고려해서 여기는 환경을 여기는 개선하고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러한 시설 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는, 자, 장소적인 거는 물리적 편의성과 장소적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장소의 어떤 상징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기에는, 자, 청소년은 자신이 참여하는 이 참여 기간 그리고 단체의 성격, 이 프로그램을 준거로 자신의 어떤 사회적 전체성을 규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일시하는 이 준거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와 그 다음에 문화에 따라서 사회적 전체성을 만들어가고 확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 청소년이 원하는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의 어떤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내용, 방법 등을 만들어가야 하고,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신의 어떤 사회적 정체성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참가비입니다. 자, 청소년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이 등록비를 직접 지불하거나, 그리고 또 정부라든지 어떤 청소년의 기관 그리고 단체 이런 보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운영 등 이런 것과 관련돼서 소요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가치를 등록비로 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책정된 가치, 그게 뭐냐면 참가비의 어떤 규모는 참여의 의사결정의 어떤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가인이 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이 어떤 프로그램의 가치보다 참가비가 높을 경우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제공자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참여율이 저조해간다는 거죠. 반대로 참가비가 낮은 경우 프로그램 제공자는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떤 소요비용이 충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여율은 또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참가자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그리고 기대와 프로그램 제공자의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이러한 참가비는 프로그램의 어떤 지속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 프로그램 제공자가 결정하는 참가비는 여기에서는 잠재적 참가자가 동의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합리적 순으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혼합, 즉 믹스는 이런 프로그램과 혼합과 참가비와 장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케팅 프로그램의 어떤 기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프로그램의 여기에서는 기법은, 자, 청소년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체험 활동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민간 기관에서도 이 많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점차로 이 마케팅과 밀접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프로그램 마케팅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돼요? 청소년에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자, 광고는 이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뭐 TV나 뭐 신문, 그다음에 잡지 여기에 이제 뭐 게재된 광고란이라든지 우편물, 책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고의 기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주의, 그다음에 관심, 욕구, 그다음에 기억, 그다음에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광고의 기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 청소년들의 주의를 먼저 끌고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욕구를 일으키고 그 관심과 욕구를 기억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행동까지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과거에는 뭐 TV나 신문이나 잡지에 많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광고를 하고 이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주의와 관심과 욕구와 기억, 행동 이런 것들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다 이런 방법을 이제 이용하지만 여기에서 방법이 좀 어떤 게 제일 좋으냐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겠지만, 실적으로 광고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떤 그런 디지털 어떤 그런 디지털의 어떤 그런 변화에 따라서 많이 변해가고 있다. 우리가 초창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버스, 그다음에 버스에서 뭐 이제는 지하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갔었잖아요. 버스에서 이제 광고를 하다가 지금도 광고를 하지만 지하철에서 광고를 엄청 뭐 예를 들어서 그 칸막이에다 보면 옆에 이렇게 좀 쫙 해서 광고를 했는데, 지금 이제 요즘 가끔씩 지하철을 타다 보니까 그렇게 광고하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디에다 광고를 합니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핸드폰, 인터넷, 그죠? 인터넷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뭐냐 구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뭐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면 거기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눈에 띌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가격이 뭐 정해져 있고 뭐 그런 상태라서 젊은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여기에 어떤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그다음에 폰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광고를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는 하여튼 주의 관심을 요구를 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끌 수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홍보는 자, 이 프로그램의 어떤 지능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광고와 크게 어떤 다른 점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신문이라든지 방송, 잡지 이런 어떤 기사화된 기획물이라든지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이 이제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보면 어느 이제 뭐 저는 뭐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 뭐 어느 교회 뭐 A교라는 데는 잡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광고 이렇게 그 인터뷰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뭐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청소년들에게 신문이나 방송, 잡지 이런 어떤 기사이든 기획물 이런 거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알리는 거죠. 상당히 이제 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자, 요즘에는 뭐 홈페이지 뭐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각 기관마다 홈페이지 사용하지 않은 기관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학교 왔을 때만 해도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 어떤 주소로 그거 딴다고 했을 때 참 많은 그런 기억들이 지금 나는데, 자, 홈페이지에 이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이메일과 더불어서 이제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메일과 더불어 비용이 들지 않는 그리고 매우 간편한 방법이 이제 홈페이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자,
해당 프로그램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한 청소년 기관이나 이 단체를 동시에 홍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마케팅의 효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이 홈페이지 관리에 각별히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어떻게 입학하게 됐는지, 어떻게 학교를 입학하게 됐는지 알게 됐는지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보니까 여기 이제 효충과만 이제 우리가 효충과를 들어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도교수나 교수를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우리가 수시나 이렇게 봤을 때는 3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냐 하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효충과가 있다는 거, 즉 군사학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봤다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각 기관별로 보면 수시로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대문이라고 하잖아요. 홈페이지는 집을 생각해서 봤을 때는 대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입니다. 자, 이메일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홍보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의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법 중에 있는데, 그것을 알리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 자, 이메일은 홍보 대상이 명확할 때 매우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을 활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과다한 어떤 중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보 담당자는 이메일 주소의 어떤 중복을 검토하고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메일에는 기본적인 어떤 정확한 그런 어떤 정보를 우리가 이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이메일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메일을 통해서 한다는 것. 그래서 각종 어떤 그런 그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는 자기 어떤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참 어떤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리플릿이라는 것인데, 자, 청소년 프로그램을 홍보하는데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리플렛이다라는 거죠. 리플렛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간명하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어떤 도안과 그다음에 세련된 문구, 그다음에 간편한 어떤 홍보 내용,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한다면 구두나 어떤 전화 이런 어떤 홍보보다도 효과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렛은 우리가 뭐 이제 각종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 홈페이지에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 이제 학교 될 때는 리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전 교직원들이 뭐 가가지고 이제 학교를 뭐 알리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신문에 홍보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광고를 하지만 의정부역에 내리면 여기는 뭐 경민대학 예를 들어서 경민대학 역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정부역 경민대학 방향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주고 막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많은 학교들이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리플렛은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또 신문에 여기 있던 간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특히 이제 보면 요즘에는 한꺼번에 이제 자주 이제 이 개변적으로 못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제 아파트에는 이제 어떤 그런 키 번호라든지 어떤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아파트는 이제 그냥 들어가 가지고 뭐 편지 한 꼬지에나 쭉 꽂아 놓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막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이제 분여회장하고 이제 해서 게시판에 이제 홍보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리플렛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이고 간명한 홍보 이런 걸 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높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다음에는 이제 전화입니다. 이게 전화. 자, 이 프로그램 담당자는 전화를 활용해서 어떻게 돼요? 잠재적 참가자인 청소년, 그리고 학교나 어떤 동아리 지도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관심과 협조를 이제는 당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화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어떤 뭐 지도교사,
지도교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떤 담당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전화는 관심이 많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추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A+는 보고 그냥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관심 있는 사람은 뭘 하죠?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화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 설명을 가지고 전화 통화를 해서는 100% 등록을 할 수 있다든지 이 프로그램을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그렇죠. 등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학교나 동아리 교사에게 홍보를 부탁하기 위해서는 전화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학생들도 보면 홈페이지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 이제 요즘에는 리플렛을 잘 우리는 만들진 않지만 대학은 이제 홍보를 거의 이제 홈페이지나 홍보 이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뭐 TV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궁금사항은 이제 또 전화로 오게 되는 홈페이지에서 활용하고 궁금사항은 전화로 오고 그다음에 뭐 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전화로 오게 되고 마지막은 확인 점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반드시 여기에는 등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구도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어떤 광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전 구도 광고가 제일 정말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도 광고는 뭐냐면 본인이 등록을 하든지 본인이 그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좋았을 때는 어떻게 남들한테 홍보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알잖아요. 맛집. 응? 자, 어디 가서 밥을 먹었어. 정말 맛있어. 근데 그러면 누굴 데려갑니까? 옆에 뭐 좋은 사람이나 아는 사람, 뭐 가족을 데리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맛집을 이렇게 돼서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SNS에서 다 올려가지고 막 홍보를 해주잖아요. 자체가 막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정말 좋은 홍보는 구두 홍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보돼서 등록하든지 온 사람들은 잘 나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구두는 가장 정확하고 효과가 높은 방법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접촉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두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홍보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리고 관심이 있을 경우, 그죠? 여기에서는 어떤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거나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단순 홍보보다는 홍보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홍보 계획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홍보 대상의 어떤 궁금한 점에 대해서 어떤 답변하거나 그 다음에 추가 설명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정, 어떤 몸짓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반응을 어떻게 돼요? 참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어떤 이 구두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매우 어떤 효과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과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인원이 어떤 면에서는 많은 인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구두는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이 여기에서 보면 그 정치인들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도 많이 하지만 특히 이제 이 택시를 타고 홍보한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택시 기사는 어떤 면에서 가고 오고 계속적으로 이 홍보 대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요. 또 택시 기사도 보면 많이 그렇고 그래서 뭐 계속 교육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제 그런 교회도 있다 그래요. 막 교회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내려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일부러 그냥 택시를 타고 가는 거 어느 교회 가고 그러면 뭐 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좋고 뭐가 좋고 성도도 좋고 뭐 이러면은 이게 구도 홍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택시만 타면 뭐 어느 교회 간다 그러면 뭐 이 교회 가고 뭐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많이 어떤 그런 구두적인 요소로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SNS 요즘에 뭐 이제 어떤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자,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 형성 이것이 가능한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는 웹 2.0 기반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는 인터넷 서비스로 스마트폰에 대중화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맛집 선정했잖아요. 뭐 맛집 뭐 있으면 그냥 사진 찍어서 어디 갔다 오면 다 올리는 거죠. 그리고 뭐 평점도 여기서 매겨서 올리고 뭐 맛집에 대한 어떤 그런 기행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는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뭐 다른 것들보다는 뭐 이메일 다른 것보다는 사실 이제 SNS가 상당히 대세를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온라인을 통해서 인맥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커뮤니티형 웹사이트,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제 친숙한 매체다죠. 그래서 SNS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 구독자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는 사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이게 돈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게 돈과 관련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돼 가고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가 얼마 인원이 자기의 구독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돈과 관련된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요즘 뭐 보면은 이제 유튜브의 대세가 이제 먹방을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도 이제 보면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특히 이제 뭔가 하여튼 먹방이 이제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하여튼간에 SNS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다양한 어떤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웹사이트가 이제 친숙해졌다.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이 마케팅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카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블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페이스북이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뭐 유튜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틱톡. 뭐 이거 말고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어떤 SNS 이 마케팅은 충분한 이해나 준비 없이 활용을 시작하면 도중에 중단하거나 효과를 반감시키는 또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는 여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운용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케팅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하면 이거는 뭐 빼고 이게 좋고 나쁘고보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청소년의 프로그램의 마케팅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어떤 그 경영학에서만 어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서 이거를 청소년들을 이제는 고객의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참여하고 유도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대에서 훈련을 하면서도 그 훈련의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청소년들 그리고 군인들을 참여하고 여기에서는 유도하고 그다음에 흥미를 유발하고 그다음에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마케팅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요구들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거를 사용하고 어떤 거를 빼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다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7주차 끝나고 다음 주 8주차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볼 수 있도록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클래스룸에 여러분들한테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성을 해서 2주 후에 여러분들 작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은 과제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 개발의 평가, 그죠? 이거는 한번 이 과정 이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부대에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서 제출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클래스룸에 그 예시를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근거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 한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